안녕하세요. 예.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예.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물론 부동산 공법도 많이 하셨죠? 네, 믿겠습니다. 자,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페이지 요약집 1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인가요?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보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정의해요? 관리계획이란 당의 관할구역을 뭐 하겠다?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토지 계획을,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한다.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 내용 암기하셔야겠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 내용 뭐 있어요? 지구 기사지. 지가 뭐예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그죠? 그리고 구가 뭡니까? 거기는 2번과 6번을 구라 그랬죠? 구. 용도구역. 2번과 6번. 2번이 용도구역 종류 개도시 수. 그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6번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용도구역, 지구. 그 다음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입니다. 근데 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래야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불면 안 돼요.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한 내용, 지구, 기사지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내용이 아닌 거. 자, 무엇은 내용이 아니라고 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내용이지만 행위지 않은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죠? 행위지 않은 지역 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에 대한 부수적인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행위지 않을 관리계획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 구역이 아닌 것 3개 뭐뭐 있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또 개발밀도관리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관리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이런 행정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해요? 구속적 행정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은 쟁송 대상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보니까 지구기사지, 이 지구기사지를 위반이나 수립은 같은 말이죠? 자, 위반한다. 누가 위반합니까? 자, 위반권자. 자, 정리합니다. 원칙은 누구예요? 원칙은 6명, 그죠?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시장 운수. 그래서 여기가 우리 인천시다. 자, 인천시에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위반은 누가 해요? 위반은 당연히 인천시장이 하겠죠. 6명.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시장이 해요.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김포시다.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누가 하겠어요? 김포시장이 하죠. 당연히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관할구역시장이 한다. 그래서 1번 보니까 6명은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두 번째, 인접한 관할구역이 포함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인접한 관할계획이 포함될 때는, 자, 그때는 어떻게 위반해요? 자, 협의해서 인접지가 포함된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인천하고 김포시에게 연결되는 도로 놓을 거예요. 이럴 때는 협의해서 누가 협의해서요? 인천시장과 김포시장이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자를 정해라. 그죠? 근데 문제는 항상 뭐가 문제예요? 협의가 안 될 때. 자, 같은 도 안에는 뭐 있어요? 도 안에는 시군이 있죠. 시군이 있는데 여기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또 나타나야죠.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지정해주죠. 위반할 죄. 누굴 지정해줘요? 거기에 있는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한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협의가 안 된대. 서로 이제 협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위반할 지정하는데 여기는 협의가 안 돼요. 안 되면 도지사가 야 인천시장 네가 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지사는 여기는 오면 여러 번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지사가 지정 못하니까 협의가 안 되는 적이 시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하라고요? 이때는 국장이 누구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국장이
여기에 있는 인천시장이나 김포시장 중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원래는 관할구에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접 관할이 포함될 때는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 정하고, 이거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해주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이들 중에서 관계되어 있는 이들 중에서 지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지구 복과도 6명이죠. 그래서 6명이 원칙적인 위반권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6명만 할까요? 국장은 못 할까요? 국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장은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위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장이 위반할 때는 관할 시도의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국장이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죠. 하나는 어떤 경우입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이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이런 국가계획과 관련됐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뭐예요?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거기가 포인트겠죠? 시도에 걸쳐 용도적, 용도구역,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3번째는 국장이 시장군수에게 관리계획 조정을 요구했는데 그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불응해요? 여기 우리 관할구역의 장이 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불응한다. 그러면 그때는 국장이 위반할 수 있죠.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국가계획 이상의 시도에 걸쳐 조정 요구에 시장군수가 불응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나요? 도지사도 할 수 있대요.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시장군수 요청해서 위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라. 그러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죠. 이제 2 이상의 시군에 걸쳐, 또 안에는 시군이 있으니까 시군에 걸쳐 거기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도지사가 직접 사업하려고 해요. 사업하려고 하는데 그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면 그때는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권자를 정해봅니다. 그러면 위반권자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기를 서열 정리를 하면 6명에다가 2명까지 하면 8명이죠. 근데 8명을 어떻게 서열 정리했어요? 국장이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또 시장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반권자의 구청장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구청장은 아니죠. 계획은 특광시장 나오니까 구청장 나오면 안 되고, 또 주민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습니까? 주민은 할 수 없죠. 행정계획이니까. 주민은 뭐 할 수 있어요? 위반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밑에 2번째 위반 기준입니다. 그러면 위반할 때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위반을 할 거 아니에요. 위반할 때 이런 관리계획 지구기사 위반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광역 기본에 부합돼야 된다. 상위계획이 있으면 상위계획의 내용에 부합돼야 된다. 부합. 그리고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관리계획 도서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설명서도 작성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째, 관리계획은 인구밀도, 토지용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화되게 위반해야겠어요? 아니면 균등 위반해야겠어요? 차등 위반해야죠. 인구가 1000만이 되는 서울하고 인구가 2만도 안 되는 군하고 같은 내용으로 위반한다는 것은 더 문제죠. 그러니까 차등 위반하라. 그리고 4번째,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4가지 딱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반권자, 위반 기준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면 위반의 특례입니다. 특례. 방금 전에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광역기본에 부합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먼저 광역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위반할 수도 있을까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특례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니은번은요. 진하게 표시된 거 보니까 위반 시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원래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원칙은 관리계획 위반할 때 인천시장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인천시장이 이걸 위반하려고 그래. 도를 넣으려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도 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고,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입안하잖아요. 기열지입하고 입안합니다. 근데 입안했던 내용을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자, 여기는 입안권자가 입안을 할 때 거치는 행정 절차. 여기는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 거치는 절차예요. 그런데 입안권자가 필요하면 이 관계된 행정기관회장이나 관계행정기관회장과도 중앙행정기관회장과도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협의할 수 있다. 원래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이제 협의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특례다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안 시 뭐 할 수 있다고요? 협의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안 제한입니다. 주민의 입안 제한. 주민의 입안 제한은 시험에 참 많이 나왔죠?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왔구나. 자, 그래서 입안할 때 뭐 입안 제한은 꼭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주민은 입안권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입안권자는 될 수 없죠. 행정계획은 아까 이들이 입안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주민은 이 입안을 하는 입안권자에게 입안해 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더라. 제안할 수 있더라. 그죠? 주민은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다 제안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내용 5가지 있습니다. 또 외워놓으셔야겠죠? 자,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내용 어떻게 외웠어요? 진하게 표시된 거 읽어보면 빠른 순서로 읽어보면 기지산대입. 주민이 기지산대요. 기지산대입. 주민이 기지를 산대요. 기지산대입. 이거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 도로 좀 놔주세요. 그죠? 기반시설. 지가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셔서 부동산 일할 때 제일 많이 제안할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달라고 그러고 계획에 이런 것 좀 반영시켜주세요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할 겁니다. 기지. 자, 산은 뭡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우리 개발진흥지구에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제안할 수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뭐라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물류센터 유통단지 조성하고 싶습니다. 네,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즘 용도지구에 대체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고 한대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리고 좋은 거. 5번 입지규제죠. 이건 좋은 거라고 있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기지산대입 기억합니다. 근데 제안할 때 그냥 오다 갔다가 제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첨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하고 또 뭐까지 또 첨부를 해야 돼요?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 그래서 동의를 기억하셔야겠죠. 얼만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 관리계획 위반 제안할 때는 다음 구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근데 동의를 얻을 때 토지 면적에는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제외한다. 거기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고 제외한다. 그러면 주민이 위반을 제안할 때 동의 얻어서 제안하라고 그러는데요. 5가지 기지산대입할 때 얼만큼이냐면 기반시설은 얼마예요? 기반시설. 요놈만 5분의 4예요. 요놈만 5분의 4. 요놈만 5분의 4. 기반시설만 5분의 4. 기반시설은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런 기반시설은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여기는 5분의 4. 나머지 지산대입은 다 3분의 2.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유통, 대체, 그리고 또 최근 들어온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도 3분의 2. 그래서 이제는 다 3분의 2. 기반시설만 5분의 4. 나머지 3분의 2. 이렇게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요. 클로버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런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제한하래요. 자,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얼마예요?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고 면적은 1만 3만 미만이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예, 개발행위를 좀 할 수 있는, 보존지역이지만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들.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일 것.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미만이고, 지정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 그리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러면 방금 전에 면적도 있고 지역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삐리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50% 이상이에요. 뭐가 차지하는 부분이요?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50% 이상일 것. 그런 분들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한 시 동의 및 요건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한합니다. 밑에 주민은, 예, 여기서 주민은 이해관계인 다 포함하죠. 주민은 이방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방권자는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영 여부 결정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제한하면요, 반영 여부 통보하는데 몇일 이내 통보하라고요. 여기는 이방권자는 45일, 60일 아니죠?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보합니다. 다음 부득이하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반영 여부 통보는 45일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제한을 하면, 그래서 이방 결정에 반영이 되면 누가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이에요? 제한자가 수익이 발생한 사람이죠. 그러면 제한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목차가 비용 부담 가능 이렇게 써놨어요.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를 시험에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무서워서 제한하겠습니까? 아니죠? 비용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의 이번 제한에 관련된 규정은 시험에 참 잘 물어봅니다. 관리 위반할 때, 예, 우리 주민의 적극적 참여 제도이기 때문에 잘 물어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한할 수 있는 내용 5개도 기억하시고. 근데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거 이런 건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녹지지역에 땅을 샀습니다, 싸게. 근데 제발 저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게. 녹지지역을 상업적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돼. 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법에 정해진 이런 내용들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권자도 배우고, 예, 이반, 예, 기준, 이반 특례, 주민 이반 제한, 그리고 또 이반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천시가 이거 이반하려고 해요. 이반하려고 하는데, 예, 그냥 이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반할 때 거기 보니까요, 예, 진하게 표시된 거 표 이제 절차 있는데 거기만, 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조사의 기.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열람을 통해서 열어서 보고 의견 있으면 의견 제시해라. 그리고 또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하죠. 그래서 지구기사지를 위반하는 절차는 기열지입. 그죠? 기열지. 방역도시. 그리고 기본계획은 기공지수 그랬잖아요. 기열지. 수립이나 위반은 같은 말인데 차이가 있다면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다르잖아요.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열람을 통해서 의견 청취한다. 기열지입. 그죠? 위반해서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절차? 이거 결정은 다 똑같잖아요.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절차는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승인도 광역 기본도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협심결, 기열지입, 협심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큰 절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인천시가 이거 관리계획을 위반하려고 해요. 위반하려고 할 때는 이제 뭐 해야겠어요? 먼저 기초조사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여기가 정말 이게 노는 게 이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정말 좋은 건가? 기초조사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모든 계획은 다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광역도시계획도 그랬고, 기본계획도 그랬고, 관리계획도 하고, 기초조사. 우리 법에서는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잖아요.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따른다. 그러면 광역도시법 할 때 기초조사는 필수 절차였습니까? 임의 절차였습니까? 기초조사는 필수적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인천시가 이런 상황들을 위반하고자 할 때는 기초조사는 꼭 먼저 실시해야 됩니다. 인구, 경제, 사회, 주택, 교통, 문화, 환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측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조사 내용에 인구경제, 사회주택, 뭐 이 도로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기초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 내용에 무엇을 포함시켜라 그렇게 나와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도 하고, 그리고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채유 이용을 판단하는 토지 적성 평가도 하고, 그리고 재취약성 분석도 포함시켜라. 기초조사 내용에 일반적인 기초조사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근데 C번에 보니까요, 이 부분이 어렵죠? 기초조사 등의 생략도 있대. 생략. 자,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오는 게 먼저 박스 안에 첫 번째 보니까요. 이런 경우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이런 내용이 이런 사항이면 기초조사도 환경성 검토도 토지 적성 평가도 재취약성 분석도 모두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공통 생략사항이에요. 공통 생략사항. 그래서 1번에 보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다. 상업적. 거기 지구 왜 이렇게 진하게 표시했는지 그래서 지금 관리계획 위반의 내용이 지구 기사지 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그죠? 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2번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한다. 다 개발되고요. 나지는 전체 면적이 2%도 안 된대.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 지정되거나 개발될 수 있다. 지구.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고 또 지구 단위 계획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다. 그리고 또 5번도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하여 그 지구 단위 때는 행위 규제를 그대로 대체하려고 한다. 자, 뭔지는 모르지만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내용이 다 지구 단위와 관련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기억합니다. 지구 단위와 관련된 것은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6번을 보니까요. 결정된 사항. 이거 결정했는데 해제하려고 그래. 해제할 때는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공통 생략사항은 우리 어떻게 암기했어요? 지구 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뭐가 공통 생략사항이라는? 지구 단위와 해제는 기초조사도 안 해도 되고 환경성 검토도 안 해도 되고 토지 적성 평가 안 해도 되고 재취약성 분석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구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지구 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 관리계획 위반한 내용에 환경성 검토 안 해도. 그럼 어떨 때는 환경성 검토를 실시 안 해도 되겠어요? 방금 전에 위에서 공통 생략사항이 있었잖아요. 지구 단위와 해제는 공통 생략사항이니까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성 검토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뭐예요? 관리계획이 지금 이게 위반하려고 하는 이 관리계획이 이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환경성 검토에서 제일 큰 게 전략 환경 영향 평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할 때 환경 평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환경성 검토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을 관리계획을 위반한 내용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면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은 해야죠.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고요? 환경성 검토.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 에우스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환경은 환경이 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은 환경이 친다. 환경성 검토 생략한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면 이때는 환경성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가 겁나 많죠.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정리할까?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다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그 위에 있는 공통 생략상 알아두시고 환경성 검토 생략상 알아두시고 맨 밑에 재취약성 분석 생략상 간단하니까 쉽게 이해될 수 있으니까 모르면 나머지는 뭐라고요? 토지 적성 평가 생략사항이다. 이렇게 반대로도 접근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부여하시고.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토지 적성 평가라는 개념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토지 적성 평가가 뭐예요? 토지 입지
가능성 등 토지의 체유효 유형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시간에 체유효 유형 있잖아요. 그게 이제 토지 적성평가예요. 이 땅에서 이게 들어서는 게 정말 체유효 유형인가 이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떨 때 토지 적성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보전 지역이 개발로 갈 때, 이럴 때 입지나 활용 가능성 등 체유효 유형이 판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개발 지역에서 뭐 개발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적성평가 해요, 안 해요? 할 필요 없고. 또 개발 지역이 보전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적성평가 해요, 안 해요? 그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보전 지역이 보전으로 간다. 적성평가 해요, 안 해요? 그럼 안 한다. 이런 개념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주의할 것은 거기에 보면 9번을 한번 봐요. 그 진하게 표시된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9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인 경우 나왔죠. 자, 용도지역, 용도구역 그런데요. 기업번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지역입니까? 보전지역입니까? 주상공업은 다 개발, 계획관리지역, 이런 개발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주거, 상업, 공업, 계획관리지역은 그 밖의 용도적으로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발지역이 뭘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주상공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이 이 다른 용도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개발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바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적성평가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적성평가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개발지역이 지금 보전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적성평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또 니은번도 봐봐요. 니은번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계획관리적, 외의 용도적 상호 간의 변경 그랬죠. 그럼 이건 어디예요? 주거, 상업, 공업적, 계획관리적, 외의 용도적 상호 간의 변경이니까 보전지역이 보전지역으로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농림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간다든지, 그죠? 뭐 이런 보전으로 갈 때는 적성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적성평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지금은 용도 지역을 봤는데요. 용도지구, 우리 용도지구도 있고, 용도구역도 있죠.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 변경은 적성평가하지 않아도 된다. 지구와 구역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토지 적성평가 실시하지 않습니다. 단 이제 개발지능지구 지정 확대는 또 이것도 개발에 인해서 나잖아요. 그것은 제외하겠다. 제외한단 말은 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적성평가가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하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기초조사를 다 했습니다. 자, 인천시가 이거 도로 넣으려고 이게 기초조사에서 이 상황들을 다 조사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침 전에 출퇴근에 막히고 막 그러니까 여기를 20m 도로를 확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도로를 넣겠다라고 이제 기초조사를 끝냈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놓는 게 맞을 것 같으면 이제 기초조사를 끝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한테 의견 들어봐야겠습니까? 내가 여기 우리가 도로 넣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라. 주민의 의견 들어라. 기초조사 끝난 다음에는 주민의 의견 청취합니다. 자, 거기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이게 필수적 절차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사항을 청취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절차상 하자마자 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생략하는 것은 절차의 하자입니까? 아닙니까? 하자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죠. 자, 어떤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있는 다만 이거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에요. 생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오네. 누가 요청합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한다는 이야기. 기밀을 요합니다. 이건 좀 주민 의견 좀 생략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방권자가 판단하지 말고 요청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경. 자, 여러분 인천시가 이거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놓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쪽에 놓는 것보다 상황이 좀 바뀌어서 안 좋아서 여기보다 이쪽으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결정된 사항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주민 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죠. 변경은 항상 똑같은 행위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절차 거쳐요. 근데 변경은 변경인데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항상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이 경미가 문제예요. 경미가 문제. 공법은 경미가. 그래서 저는 경미가 싫어요. 자, 자 그러면 오른쪽에요. 오른쪽에 박스에 두 번째 박스 경미한 상의 변경이 나오죠.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까? 자, 이런 경미한 사항은 변경은 똑같은 절차인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대. 입안권자가 입안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협의심의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근데 그걸 다 보지 마시고 진하게 표시된 거 있죠. 4번은 여러분 기출지문에도 여러분 보일 거예요. 기출지문에. 4번은 보니까 도시적 축소에다 동그랗게 딱 주시고 서울시가 다 도시적이잖아요. 이런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한대요. 자, 그럴 때는 경미구나 축소 그거 하나 또 축소에다 동그랗게 주시고 그 다음에 1번입니다. 자, 1번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이게 변경하면 이건 똑같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정된 시설 부지 면적 몇 %예요? 5% 미만의 그 부지의 면적의 5% 미만의 변경은 경미합니다. 5% 미만의 변경은 경미다. 두 가지만 딱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상의 변경. 그래서 기밀을 요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 기초조사를 다 끝냈고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어떻게 의견을 들을까요? 인천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도를 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초조사가 다 끝나서 이게 도로가 놓여지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해요? 공청회 열어요? 공청회 안 열어요? 관리계획은 공청회 안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람이 뭐예요? 열어서 보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 제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열어서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천시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한테 공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고를 해야 내가 보고 이 인천시청 가서 거기에서 이제 열어서 보고 의견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다 공고하라고요? 이런 내용을. 어디다가요? 그 지역을 주된 목표라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관리계획 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그리고 신문에 이제 공고가 됩니다. 몇 월 며칠부터 이게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공고되면 자, 그러면 열람 기간은 오른쪽 위에 몇 일 이상 열람을 시켜주라고요.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라. 그러면 의견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제시하면 되겠죠. 서면으로 여러분이 의견 제시하면 돼. 열람은 14일 이상 하면 의견은 열람 기간 내 의견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견 제시했어요. 왜 이거 우리 집 옆으로 갑니까? 우리 집 가랍니까? 저쪽 다른 집으로 가지.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의견 제시했어요. 의견 제시하면 반영 여부 통보해 주대. 자, 몇 일이내 통보해요? 이때는 60일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제안했을 때는 이방권자가 제안했으면 반영 여부 통보를 몇 일요? 45일. 여러분이 제안하면 45일이지만 요건 지금 여러분이 제안한 거 아니잖아요. 인천시가 이렇게 놓으려고 하는데 여기 의견 제시했잖아요. 관리기 입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했죠? 입안의 의견 제시는 60일 이내 반영력 통보한다. 그래서 아까 제안하면 45일. 그리고 관리기 입안 시 의견 제시하면 60일 이내 통보한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런데 밑에 X5 스피 체크 나왔죠. 자, 거기 있는 또 지문 하나 기억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의견 청취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에 대한 기준은 뭘로 정하라고요? 조례로 정한다. 우리가 앞에서 계획의 기준 나오면 막 국장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이 아니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니들 지자체 조례로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문 맞는 지문이다. 기억을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의 의견까지 들었어요. 인천시가 이거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도 했고 맞는 게 같고 주민도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기열하고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 의견도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라. 그래서 밑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지방의회는 모든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 위반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위반권자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그래서 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사항 여기 A, B, C 3개 있잖아요. A, B, C 3개. 근데 시험 지문에 참 잘 나왔던 것은 1번 지문이고요.
관리계획 내용 중 중요한 내용 뭐 있습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행위 규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지방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까? 광역도시계획 포함된 광역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거예요.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입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역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광역시설은 아닌데 이런 주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 중 주간선도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라든지 철도 중 도시철도, 도시철도가 뭐예요? 지하철이죠. 지하철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원. 자, 공원인데 뭐 짜실짜실한 거 빼고 공원도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공원이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공원도 종류 엄청 많죠.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제외한단 말은 안 들어도 된다는 이야기고 학교 중 대학 그리고 일반적으로 혐오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다. 그런데 B씨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A는 우리 지문에 여러 번 기술 질문이 됐고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B씨는 시험에는 나오진 않았고 살짝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이제 우리 인천시장이 이런 건 위반할 때 이 기초조사, 주민의 청취, 지방의 의견 들어서 위반한다. 기열지입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위반을 했어요. 자, 위반을 했으면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자, 결정. 누가 결정할까? 결정이라는 것은 일에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역이나 기본은 승인한다고 그러죠. 승인은 자기가 승인했어요? 아니면 위에서 했어요? 항상 상급이 하잖아요. 근데 결정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상급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시장이 이걸 위반을 했어요. 기열지입해서 위반했어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해요? 인천시장이 합니다.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 위반권자가 시도지사다. 아까 위반권자 이들이 위반권자 했잖아요. 시도지사다 그러면 누가 결정할까요? 자기가 해요. 자기가 이제 지자체시니까. 시도지사는 자기가 위반하면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시장군수. 도안에는 시장군수 있죠?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누가 결정해요? 이것은 도지사가 결정을 합니다. 시군 쪽에서는 시장군수가 위반하고 도지사가 결정해요. 자, 그런데 시장 중에 도안에 있는 시장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장이 있죠. 그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대도시. 대도시에서는 여기 이제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일반적으로 시장할 때는 여기 대도시장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하냐면 대도시장이 결정해요. 그래서 원래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는 자, 위반은 다 합니다. 필요하니까 다 하지만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권자다. 드디어 대도시장의 사람이 딱 나와요. 처음 나왔잖아요. 광역도시 기본계획에서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일반 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관리계획에서 대도시 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구가 50만 이상이 뭐 고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고향시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대도시장이 아닌 일반 시장 군수는 저기 김포시 같은데 김포시 같은 경우는 김포시장이 위반을 하죠. 기여집 위반하지만 김포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만 인구가 50만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결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나옵니다. 근데 시장군수는 결정권자예요? 아니에요? 시장군수는. 시장군수는 위반만 하지 결정 권한이 없어요. 왜? 권리가 남용되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장군수가 위반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 있죠.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그놈은 네가 위반했으면 네가 직접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를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읽어볼게요. 자, 관리계획을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시청에서 결정한다. 다만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2번. 그리고 시장군수는 결정권자 아닌데 시장군수한테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책은 하나 줬습니다. 뭡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네가 위반했으면 그놈은 네가 결정해도 된다. 도지사가 결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결정권자를 1, 2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1번, 2번은 시장 군수. 자, 그런데 뒤로 넘겨볼까요?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까요? 국장이. 당연히 어떨 때? 국장이 위반했으면 국장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국장이 위반할 수 있었죠? 자, 국장이 위반. 그런데 국장이 위반을 안 해도 국장만이 해야 되는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뭡니까?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 센 놈 뭐 있었어요?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뭐가 용도구역이었어요? 용도구역 그러면 개도시 수입 있었죠? 개도시 수입 있습니까? 나중에 용도구역에서 이것도 다 정리할 거예요. 그 중에 그린벨트는 누가 지정 변경한다고요? 국장. 그래서 개발자 구역 지정 변경은 국장이.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가조정구역도 개발행위 하지마라고 개발 묶어놓는 건데 시가조정구역은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하죠. 시가조정구역은. 그런데 국장은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시가조정구역을 국장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그린벨트는 국장이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그래서 예, 관리결정에 국장도 나오고 이렇게 회장도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결정권자는 구분을 딱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시장, 군수, 국장, 회장. 여러분들 결정. 시험에서는 위반보다는 결정을 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정 권한. 이게 결정이 해야 뭐가 집행이 될 수 있고 시행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정이 위반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결정은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봤습니다. 그럼 인천시에서는 이건 누가 위반해요? 인천시장이 위반하고 결정도 누가 해요? 인천시장이 하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예, 결정할 때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보세요. 자, 요 부분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기초수사 다 하고 위반까지 해서 이제 여기를 마무리를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천시장이. 그럴 때는 협의하죠. 협의가 뭐예요? 서로 행정기관끼리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면 이거 도로가 이제 놓여지려고 하는데 이걸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지나가려고 하는 땅에 농지가 있다 그러면 농림부하고도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임야가 있다고 산림청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군사시설이 있다고 국방부하고도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또 환경으로 문제가 되는지 환경부하고도 또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어떤 정책이 승인되고 결정될 때는 항상 관계된 기관과 서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결정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같이 가라고 그랬죠? 네, 동급끼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한다고요?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라. 그리고 국장이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하라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해라. 협의는 동급끼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동급끼리 네, 합니다.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장은 매일인의 의견 제시하라고요? 30일. 항상 협의 나오면 30일 의견 제시했잖아요. 30일 의견 제시한다. 그런데 D번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요. 국장과 협의할 사항도 있대. 국장과 협의할 사항도 있대. 자, 국장과 협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은 국장과도 협의해야 돼요. 자, 원래 관계된 행정기관의장과 협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과도 협의해라. 자, 어떤 거예요? 국장이 위반하고 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누가? 시도지사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자, 그럴 때는 국장과 협의해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누가 해요? 그린벨트 해제는 국장이 해요? 아니면 시도지사가 해요? 그린벨트 해제는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제가 됐어요. 그린벨트가 풀어졌어. 거기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할 거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국장이지만 풀어진 지역에서 관리계획 결정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거잖아요. 원칙이 시도지사니까. 근데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의 최초의 관리계획 결정을 시도지사가 할 때는 그때는 국장과도 협의해라. 그래서 국장과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과도 협의합니다. 그리고 또 광역도시계 관련됐거나 자, 광역도시계 관련됐거나 그래서 시도지사가 위반하고 결정하려고 해요. 그때도 광역도시 관련됐을 때는
예, 누구하고도 협의하라고요? 국장과도 협의해라. 그래서 국장과 협의할 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2개 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최초의 관리계획 결정을 시도 이상 할 때도 국장과 협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과 협의하는 사항도 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를 딱 끝냈어. 협의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요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이제 심의 거쳐야겠죠? 심의를 해라. 협의한 다음에는 이제 관계 행정기관장 등과 협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심의해요. 심의는 심의기구는 어디예요?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심의도 동급끼리 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심의해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더 구체적으로 당의 시도에 두고 있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면 국장이 결정할 때는 어디하고 심의하겠어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딱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협의심의는 동급끼리 결정권자 끼리끼리, 그죠? 협의심의한다. 왜 보십시오. 그런데요, 시도지사가, 자, 우리 인천시장이, 지금 인천시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 중에, 인천시가 결정할 때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놈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래요. 무엇은요? 관리계획 내용 중 무엇은?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주로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동심의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은 결정할 때 이렇게 협의와 심의 거쳐서 결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우리 법에서는 결정권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원래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는 협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 협의심의 이거는 뭐와 똑같을까요? 아까 이방권자가 이방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죠? 있었죠? 자, 어떤 거 생략할 수 있었어요? 기밀을 요합니다라고 요청이 있으면 주민 의견 청취 이방권자 생략할 수 있었죠? 결정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생략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런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또 어떤 경우는 협의심의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경미한 변경. 변경은 똑같이 협의심 거쳐서 변경 결정해야죠. 근데 경미한 변경은 생략. 그래서 앞에 우리 요약집 앞에 그 박스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방권자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과 결정권자가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동일하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인천시가 기열지하고 협심결해서 결정했으면 뭐 해야 돼요? 고시해야겠죠? 고시. 그죠? 인천시가 이런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디다 고시해요? 인천시장은. 인천시가 발행하는 소식지가 뭐예요? 공보. 그리고 국장이 결정했다 그러면 어디? 관보. 그래서 국장은 관보에, 그리고 나머지는 공보에 고시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보 공보. 그러면 국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도의사 같은 경우는 이 결정했으면 관할구역의 장한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할구역의 장은 이 서류를 받아서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때는 열람은 몇 이상 시켜줘요? 여기는 기간이 없다. 우리 광역기본은 앞에서 끝났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는 열람은 30 이상 열람 시켜줬잖아요. 근데 여기는 열람 기간이 없어요. 열람 기간이 없단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여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관리계획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주민, 이방권자가 주민의 의견을 들 때 의견 청취에서 열람은 14일 이상이 없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 열람은 기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여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부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아까 시장 군수도 관리계획 결정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있었나요? 아까 지구 단위는 시장 군수가 입한다고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장 군수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도의사의 결정 절차를 준용하래. 준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따라라. 그러니까 협의심의에서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별도로 시장 군수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줄 하나면 딱 끝나잖아요. 시장 군수는 결정할 때 시도의사의 결정 절차를 준용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기사지가 계열지 협심결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 결정되면 효과가 나오겠죠? 자, 효과는 좀 시작하겠습니다.